눈 관리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? 라고 얘기하면 저는 꼭 세 가지 얘기해요. 1번이 네, 안녕하세요, 원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사실은 그걸 통계를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. 감염 빈도는 정말 드물거든요. 백내장 수술이 조금 더 안과에서는 대표적인 수술이잖아요.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안내염이라는 눈 속에 감염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2,000명에서 3,000명에 1명 정도. 근데 백내장 수술은 조금 더 침습적인 수술인 게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그 공간에 인공 렌즈를 넣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수술할 때 주어지는 눈의 손상도 조금 더 큰 수술입니다. 근데 이제 렌즈 삽입 수술, ICL 삽입 수술은 절개를 하고 렌즈를 쏙 집어넣는 걸로 수술이 끝나기 때문에 좀 더 외상이 적은 수술이죠. 안내 수술인 건 맞지만. 그래서 일반적인 컨센서스는 백내장 수술보다 감염의 빈도는 한 10분의 1 정도이다. 그렇게 생각하면 2, 3만 명에 1명 정도가 가장 학술적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주관적인 제 경험을 얘기를 드리면 저는 2002년도부터 국내에 이제 도입된 그 첫 해부터 수술을 지금 23년째 해오고 있잖아요. 제가 수술한 사람 중에 이건 확실한 심각한 중증의 안내 염증이다 라고 얘기하는 환자는 저는 아직 한 명도 경험을 못했어요. 너무 다행인 거죠. 물론 수술을 또 잘하기도 하고 저희가 철저하게 감염이 안 생기도록 소독도 열심히 하고 안약 사용도 철저히 하고 환자분들 관리를 잘 해준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제가 경험한 것도 제가 수술한 케이스 중에 염증이라고 판단을 할 만한 케이스는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략 수만 명에 1명 정도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저는 옛날에 대학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개업가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그런 심한 염증이 생겨서 저희 병원에 의뢰를 한 케이스들은 꽤 봤었어요. 그런 염증 반응이 절대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좀 오산일 수 있고 분명히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걸 인지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수술하고 소독하고 관리하고 안약 쓰고 이런 것들은 꼭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렇게 두려워할 정도의 빈도는 아니다.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. 렌즈 수술하면은 렌즈가 눈에 들어가잖아요. 그렇죠. 그 렌즈로 인해서 감염이 생기기도 할까요? 콘택트 렌즈, 그러니까 눈 속에 들어가는 ICL 렌즈는 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눈 속에 삽입을 하게 돼요. 근데 그러면 왜 감염이 생기느냐? 렌즈 자체에 균이 묻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저희가 수술할 때 다 소독된 도구를 써서 하는데 문제는 눈에도 상재균이라고 해서 내 눈의 주변에 눈꺼풀에 특히 균들이 있어요. 특히 이제 스테필로코커스 오우레우스라는 포도상 구균이 가장 많이 있거든요. 그거 이외에도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다래끼를 앓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결막염을 앓거나 그러면 약간 기회 감염이 조금 더 생길 수가 있어서 균은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균들이 일단 있는데 우리가 소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균들이 100% 박멸되진 않아요. 수술하는 도중에 눈에 절개를 가하고 거기를 통해서 렌즈를 넣기 때문에 그런 도구에 묻어서 약간은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항생제 안약을 열심히 쓰는 거죠.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감염이 생기고 안 생기냐? 그런 균이 조금 많이 들어간 사람,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발적인 면역력, 본인의 이제 인네이트한 그런 이뮨 시스템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가 면역 억제제 같은 거를 쓰는 사람, 스테로이드를 좀 쓰고 있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면역력이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주의를 하죠. 그래서 그런 선행되는 원인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수술을 우리가 안전하게 깨끗하게 잘 된다면 사실은 그런 염증 반응이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기도 하고 원인도 적어요. 근데 이제 수술 이후에 저희가 세수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리고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도 절개를 가하고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. 그래서 약간 느슨하게 상상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세수를 하거나 그러면 수돗물도 균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손에도 균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눈 속으로 균이 함입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처가 봉합이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잘 되는 24시간 내지 48시간 동안은 그런 관리를 잘해야 염증이 안 생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. 수술하고 언제? 3일 지나고 그 이후에는 괜찮아요.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수돗물이 안 되는 이유가 수돗물 자체가 눈에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. 수돗물에 있는 오염된 성분, 그런 균이나 그런 나쁜 물질들이 눈 속으로 유입될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. 근데 상처가 대개는 만 24시간만 지나도 우리가 렌즈를 삽입한 한 2.5mm 정도의 그 작은 절개창은 거의 대부분 아물기는 해요. 근데 세게 누르면 약간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한 48시간까지는 세수하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조심해서 한다고 하더라도
또 찢다가 보면 눈을 누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럴 우려들, 모든 가능성들을 배제를 하기 위해서 48시간 정도가 지나면 웬만큼 눌러서는 상처가 벌어지지 못해요. 그래서 세수해도 됩니다. 그래도 누르지는 마세요.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. 눈 관리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? 라고 얘기하면 저는 꼭 세 가지 얘기해요. 1번이 눈을 비비지 않기, 2번이 자외선에 너무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선글라스나 이런 거 잘 끼기, 선크림만 바르는 게 아니라 외부에 오래 있을 때는 꼭 선글라스나 보안경 끼기, 그리고 세 번째는 건조한 상태를 방치하지 않기. 그 세 가지는 수술 여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눈의 기본적인 관리 요령이다. 꼭 기억하십시오.